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 칼럼 굳은 땅 홍해걸입니다. 전국적으로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요. 여러분 다들 건강하신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굳은 땅은 최근 발표된 재밌는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미 있는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B형 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관찰했는데요. 아스피린을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도 간암 발생률이 16% 줄었다라는 소식이네요. 그뿐만 아니라 각종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21%나 줄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결과는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 위장관 학회지에도 게재가 됐습니다. 그만큼 연구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B형 간염을 오래 앓으면 나중에는 이제 간암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위로든 아스피린을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 때 16% 발생률 줄였다. 쉽게 얘기하면 먹지 않은 사람에게 100명이 생기면 아스피린을 먹은 사람은 84명 생겼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간질환 사망률도 안 먹은 사람에게 100명이 생기면 먹은 사람은 79명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죽고 사는 병이니까요. 16% 또는 21%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아스피린은 일반 의약품이고 부작용이 심하지 않음, 그리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먹고 있는 비교적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저는 아스피린에게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현재 암을 앓고 있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몇 개월 전에 폐 수술을 받고 실제로 폐암 진단을 받은 어떻게 보면 암 환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암을 진단받거나 또 수술을 받은 분 또는 수술을 기다리는 분 아니면 치료가 다 끝나고 몇 년이 지난 분들,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을 다 총칭해서 암 경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가장 흔하게 물어보시는 게 내가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완치율을 높이고 또 재발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겠느냐? 단 1%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알려달라 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제가 들려드리는 것 중 하나가 식품이죠. 비타민 D를 권장합니다. 면역을 높이니까요. 그런데 비타민 D 이외에 저는 지금 말씀드린 아스피린도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는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연구 논문으로 발표가 됐는데 최근에는 조금 빗바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알려진 것과 달리 좀 더 많은 후속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좀 일반인이 매일 먹기에는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네거티브한 결과들이 이제 굵직굵직한 몇 개 논문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에서 빠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 몰라도 현재 암을 앓고 투병 중인 분이라면 저는 선용할 가치가 충분하다. 왜냐하면 아스피린 특유의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 때문에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B형 간염뿐 아니라 다른 많은 부위의 암에서도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 예방 효과, 심지어는 이제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 재발을 막는 효과, 비록 소규모 논문이지만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뇌출혈의 경험이 있다, 혈관이 터진 경우죠. 아니면 위궤양이 심하다. 그래서 아스피린 부작용으로 고생할 그런
확률이 있는 분을 제외한 나머지 암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저는 아스피린을 매일 먹어도 좋지 않을까라고 여러분께 권유하고 싶다는 얘기죠. 실제로 저도 매일 작은 100mg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비판적인 의사들은 대규모 연구로 좀 더 인과관계가 규명되어야 하지 않느냐, 아직은 모든 암 환자에게 권유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아니 5년이나 10년 후에 밝혀졌는데 그 사이에 내가 암으로 죽었다 재발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죠? 아스피린이 굉장히 비싼 약이라든지 전문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안전한 약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매일 아스피린을 먹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잖아요. 한간에는 아스피린이 피를 멈추지 않아서 수술을 하지 못하고 피가 멎지 않는다, 사고가 생겼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와전된 이야기죠. 실제로 외과 교수님들에게 물어보면 조금 불편할 뿐이지 아스피린 먹고 있다고 해서 수술이 안 되고 그런 건 전혀 아니다. 그리고 3일 정도 끊으면 수술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현재 암으로 투병분인 분이 계시다면 방금 보여드린 논문을 비롯해서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가 상당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용기 있게 실천하시라. 물론 주변에 주치의사가 있어서 그분의 감독 아래 드신다면 더 좋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메트포르민이라는 약도 추천하고 싶어요. 이 약은 원래 이제 당뇨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약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알에 100원도 안 하는 나온 지 이미 수십 년 된 굉장히 안전한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도 희한하게 논문을 보면 당뇨 치료뿐 아니라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 이 약 자체가 이제 간에서 당대사를 좀 억제하는 그런 기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메트포르민을 먹은 그룹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존에 암이 있는 종양의 증식을 좀 억제하는, 늦게 자라는, 그래서 생존율에 기여하는 그런 논문들이 작지만 여러 개가 이미 발표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메트포르민도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비타민 D 이외에 아스피린과 메트포르민은 비록 약물이긴 합니다만은 선용할 가치가 충분하고 여러분 주변에 주치의가 있다면 그분의 관리 아래 말씀드린 두 가지를 매일 복용해 보십시오. 분명 도움될 측면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오늘은 현재 암을 앓고 있는 분들, 대개 이런 분들이 이제 의사분들 너무 오소독스하고 좀 엄숙주의에 경도된 분들 찾아가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된다, 이런 얘기밖에 못 듣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런 분들이 버섯을 찾는다라든지 검증 안 된 민간요법에 많은 돈을 쓰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약간이라도 단 1%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비타민 D를 드시고, 그리고 의사의 관리 아래 아스피린 그리고 메트포르민이라는 두 가지 약제를 권유해 드립니다. 저도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즐겁고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